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핫 이슈는요, 신흥국의 부채 비용이 급등해서 부채 위기 리스크가 재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월드뱅크에서 2025년 국제 채무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따르면 2022년부터 3년 동안 채무 상환 비용 대비 신규 조달 부족분이 7,41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하죠. 그래서 2024년도 신흥국들이 이자 지급액이 무려 4,154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흥국 외화 차입 비용과 금리 모두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파급력이 좀 무섭죠. 즉, 고금리와 달러 강세 지속으로 해서 신흥국의 차입 구조가 크게 악화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채무 제조정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자본이 유출되고 투자마저도 위축되면 선진국들에게도 피해가 갈 거로 보여집니다. 분야별로 보면은요, 금융시장은 위험자산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신흥국 채권이 불안해진다고 하고요. 교역과 수출 쪽에서는 신흥국들의 성장이 둔화가 되면 한국처럼 이렇게 수출로 해서 정말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들의 수요가 감소해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환율은요, 달러 강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어떤 기준이 되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볼 때는 다자금융기구의 부채 구정 조정 협상이 증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단기 전망은요, 개별 국가 중심의 부채 위기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중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 질서가 재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사점을 보면은요, 환율 리스크를 관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경제에서도 달러 예금이라든가 달러 관련 자산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기업들도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심리 지수와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100이 기준인데 둘 다 94.1, 92.1 해서 100보다 하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지난달에 그전달과 똑같은 2.4% 올라서 2.2%, 이제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인 물가 지수인 2%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10 정도에서 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요, 최근 25년 11월 말로 봤을 때 4,306억 달러로 해서 소폭 올랐습니다.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자, 11월 캔들 차트 월봉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혼조세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4.4%가 내렸고요. 코스닥은 1.36%가 올랐습니다. 다우존스는 0.36%가 올랐고 나스닥은 1.51%가 내렸습니다. 상해종합은 1.67%가 내렸고요. 홍콩 항생은 0.18%가 내렸습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자, 어떤 금리의 지표 같은 거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월 평균이 2.880%입니다. 그래서 그전달에 비해서는 0.280%포인트가 올라서 조금 금리가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호은행의 예금금리가 2.8%고요. 대출받을 쓰는 금리죠. 코픽스 금리. 잔액 기준은 2.84%로 해서 그전달에 비해서는 0.05%포인트가 내렸고요. 신규 취급액 기준은 2.57%여서 그전달보다는 0.0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환율은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62원 25전입니다. 그래서 그전달에 비해서는 33원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서학개미나 국민연금 측에서 해외 투자가 많다는 겁니다. 즉, 달러를 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 외환시장에 있는 달러를 수요를 어떤 감당이 못한다는 거죠.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달러값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세 폭탄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2천억 달러를 매년 10%씩, 즉 200억 달러씩 받아갈 거 아닙니까? 즉 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외환부 요구가 축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전 세계 국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로 거기다가 수출 기업들이 이 수출해서 버는 외화를 환전하지 않고 갖고 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또 다시 달러가 필요해질 수 있고 달러 가격이 올라가니까 갖고 있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상당 기간 유지하거나 또 상회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과거 20년 평균 보면은요, 1,100원대입니다. 그때보다는 뭐 2, 300원 이상 달러당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원화가 더 취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통화량 보겠습니다. 총통화조 M2 증가율이 지난달 8.5%입니다. 그 전 달에 비해서는 0.4%포인트 올랐고요. 투자자 예탁금은요, 소폭 강세인데 80.15조 원에서 82.01조 원으로 올랐고요. 그 코스피 수익 거래대금은 17.99조 원에서 17.43조 원으로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식형 펀드 잔액은요, 좀 대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전에 지지난달에 181조여서 지금은 194조로 좀 눈에 띄게 올랐죠. 자, 원자재 보겠습니다. 두바이유는요, 거의 두 달 연속으로 월 평균 가격이 배럴당 64달러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안정된. 그래서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되지 않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금시세는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온스당 4,094달러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보면은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이제. 최근 3개월을 보면은요, 증가율이 0.04%, 0.08%, 0.34%, 뭐 더블링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조금 더 빨리 움직여갖고 지금 확실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난 3개월 연속으로 보게 되면 0.06%, 0.14%, 0.24% 이렇게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의 주택 가격이 똑같이 움직이진 않죠. 서울과 일부 지역 빼고는 대부분 약보합이든지 아니면 하락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역시 부동산도 빈입금, 부익부, 입지별로 이렇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달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